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TOC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제약 경영 뭐 제약 이론 하니까 약 만드는 이론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약 이론이다. 근데 제약 이론은 아니고, 제약 이론 그 약 만드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제약 이론 이건 아니다. 아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2000년 1월 20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면 뭐라고? 이 TOC가 미래의 이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이제 1970년대는 무슨 기법이 나왔었냐? MRP.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는 뭐가 나왔었어? Just in time, JIT 이제 이게 두 개 나왔는데 이 두 개의 문제가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TOC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했다고. 이게 이제 MRP하고 이게 이제 두 개에 대해서. 근데 이제 Theory of Constraint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요놈아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냐?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 응? 너희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으니? 그래 이제 너희들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내 몸이 가장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간이 나쁘면은 간에 좋은 운동, 허파가 나쁘면 허파에 좋은 운동, 심장이 나쁘면 심장이 좋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돼? 나의 위크니스, 나의 약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알았니? 예,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게 제약 이론이야. 이게 회사 같으면은 우리 회사의 가장 취약 부분이 뭐냐? 품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품질을 강화해야 되고, 말하자면 자재 관리다 하면 자재를 강화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잠깐 이제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영화를 하나 보여줌으로써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 영화는 아까 이 제약 경영은 누가 했다고 그랬어? 더 고리라는 책을 이제 이게 유태인의 물리학자인 골드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걸 썼는데, 그 사람의 소설이 더 고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영화한 거를 우리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그 제약 이 TOC 협회에서 이거에다가 자막을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뭐를 하는지를 이제 얘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아까 엘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장장인데 그 공장장을 이제 그 회사의 사장이 찾아와 가지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너네 공장은 3개월 내에 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너희 공장을 폐쇄하겠다라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해결해 나가는지. 자막 보이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항상 회사에 가면은 잘못되는 회사는 뭐가 문제가 되냐? 납기 제대로 못 맞추고, 그죠? 맨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사장이 이렇게 주문해 온 물건은 그 자체가 뭐가 돼? 사장이 돼. 알겠죠? 그래가지고 딴 물건보다 어때? 우선적으로 막 빼줘야 되고, 그러면 또 딴 것들은 지연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장이 엉망인데, 이걸 얼마 만에 해결하라고? 3개월 만에 이제 해결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시작이 된다. 응? 이제 이 조나는 누구냐면은 이제 이 공장장이 옛날에 MBA 때 이렇게 자기한테 교수, 지도 교수라고 조나. 이제 그래서 이제 조나를 만나서, 이게 조나가 이제 너희들로 생각하면 산업공학의 컨설턴트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컨설턴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기업을 바꿔 나가는지 한번 이제 보면 돼. 자,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로봇을 설치해 가지고 생산성이 얼마 올랐다고? 36% 올랐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를 질문해? 그래서 매출이 올랐느냐? 아니요. 그러면은 원가는 절감됐느냐? 아니요. 재고는 줄어들었냐? 아니요. 그러면 생산성이 향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응?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학교 같은 데도 그래요. 학교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 논문을 많이 썼나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질이 좋아졌나요? 아니요. 학생들이 많이 왔나요? 아니요. 뭐 이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전체 이게 되지 않고 마이너하게 하나하나가 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떤 생산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은 물건을 1시간에 10개 만들고, 요건 5개 만들고, 15개 만들고, 3개 만든다고. 그러면 이 라인에서는 물건이 몇 개 나오냐? 1시간에? 3개가 나오죠. 이게 바틀렉이지. 그잖아? 그런데 이 15개 만들던 거를 30개를 만든다고 하면 몇 개 나오냐? 3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거를 이렇게 개선해야 돼?
제일 낮은 바틀렉 3개짜리를 개선해야지 15개짜리를 30개를 만든다 해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게 뭐만 알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별적으로 개선하는 거는 개선하는 게 아니다. 전체가 개선돼야 되지. 그러니까 우선 제일 먼저 뭘 물어본 거야? 첫째 뭘 물어본다고? 매출이 증가됐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가가 절감이 됐느냐. 세 번째는 재고라는 거는 이제 그것도 돈이니까 돈을 쌓아두는 거니까 재고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개선되지 않은 거다 이거죠. 이제 이것을 제일 먼저 지적하는 거로.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평가 지표라는 거야. 이것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다. 공장의 진정한 목적은 뭐라고? 돈 버는 거예요. make money. 그러니까 고객들이 만족한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게 뭐야? 과정이고 최종적으로는 뭐를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이게 회사가 전번에도 고객 만족에서 얘기했지만 고객 만족했는데 회사가 망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그래서 회사는 가장 중요한 게 make money. 돈을 벌었느냐는 거예요. 돈을 벌었느냐. make money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표라고 하는 것을 잘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스루풋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스루풋은 뭐냐면은 매출에서 재료비를 뺀 거야. 알겠죠? 그래야 이제 이 회사에서 이렇게 업시킨 거니까 스루풋은 뭐에서 뭘 빼는 거라고? 매출액에서 뭘 빼? 재료비. 재료비를 뺀 거. 이거 스루풋이야.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부가가치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부가가치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어쨌든 매출액에서 뭘 뺀 거? 재료비를 뺀 거. 스루풋을 높였느냐. 아니면은 인벤토리를 다운했느냐. 재고를 줄였느냐. 아니면은 비용을 절감했느냐. 요 세 가지로서 모든 것을 판단해라. 기업이 맞아 어떤 걸 판단할 때는 이 세 가지로 판단을 해라.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회사가 잘못 돌아가면 가정도 또 파탄이 나잖아. 와이프는 지금 이제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15개 만든다는 거는 몇 개로 만든다고? 30개로 만들면 뭐만 쌓이냐? 재고만 쌓이죠. 재고 그렇잖아. 많이 막 만드니까 재고는 쌓이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전체 매출이 느는 건 아니고 이제 3개밖에 안 나오니까 매출은 느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쌓아놓으면 뭐가 더 들어가?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개선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는 이제 결론은 뭐를 찾아내야 된다? 바틀렉. 그걸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컨스트레인트, 제약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은 심장이 나빠요. 나는 이제 심장이 나쁘다고. 그러면 심장을 강화하지 않고 뭐만 해요? 맨날 가가지고 너희들이 막 역기를 들어가지고 근육만 이렇게 불끈불끈하게 해놓으면은 어때요? 심장의 노드는 더 걸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빨리 죽는다고. 이게 심장을 강화시키는 게 맞으면 가장 약한, 이게 이제 TOC의 이론은 뭐야?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걸 강화해야 전체가 강화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맞으면 15개씩 생산하던 거를 더 생산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지금 그 이론적으로 하고 있어요. 알겠죠? 스루풋이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재료비를 뺀 것을 스루풋이라고 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스루풋, 인벤토리,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 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조나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sufficient. They tell you nothing. What do you mean tell me nothing? They tell you nothing about the overall productivity of the plant. Now, this is your plan. To create a product, material must have true appearance of product. Work cannot start on any one process until the previous process is finished. Now, if each process has the capacity to produce an average of 10 parts in an hour, how many finished pieces will the plant produce? 10 parts an hour, obviously. Yeah. The plant can never produce 10 parts in an hour. Never.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공정이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있을 때 여기서 한 시간에 이놈이 10개 만들고 요놈이 한 시간에 10개 만들고 요놈이 한 시간에 10개 만들고 요놈이 한 시간에 10개 만들면 이 공정에서는 물건이 몇 개 나오냐 한 시간에 10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이 산업공학이나 이런 걸 잘못 배운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얘가 10개 만들고 얘가 만든다고 해서 여기서 10개가 흐르는 게 아니고 얘하고 얘 사이에 뭐가 일어나니? 간섭이 일어나요. 이게 얘가 만들고 싶은데 얘가 조달을 못 해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분씩 딱딱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5분, 어떤 때는 15분, 평균적으로 얼마 걸린다는 거예요. 10분 걸린다는 뜻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15분 만에 만든다면 얘는 어때? 5분 만에 만들었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0분은 얘가 이 짝으로 남겨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요놈이 10개 만들고 요놈이 만든다고 해서 이 두 개를 합쳐 놓으면은 이 공정이 10분에 한 개씩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 공정을 운영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지적하는 거죠. 이 조나가. 시간당 평균 10개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 그런데 이제 마누라만 속 썩이는 게 아니고 아들이 또 속을 썩이래.
이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5대를 가는데 15km다. 그러면 1시간에 3km씩 가면은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어야 돼? 5시간이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가다 보면은 꼭 어떤 놈이 있어 이제 얘 허비같이 이렇게 처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처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평균의 3시간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1시간에 3km 간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 알겠죠? 누가 결정해? 제일 못하는 놈이 결정하는 거지 평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해답을 얻기 시작하죠. Okay, back to John. Now, what is it about machines working in combination that would slow them down? I mean, if on average we each hike 2 miles an hour, we should all get 2 miles an hour, right? Can you please take a break? Yeah. Run! Hold up! Guys, come on, hurry, no slow. Hey, hold up, Ron. Come on, guys. 너희들이 이제 알지만 앞에 빨리빨리 가는 놈이 있지 않냐? 그 이제 그 놈을 쉬라고 하고 얘를 당도하면은 얘네들은 어때? 앞에 애들은 충분히 쉬고 걸어가 버리고 뒤는 또 늦게 오고 늦게 오고. 안에 등산 가보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잖아. 2 hours and we hadn't gone 2 miles. What was the deal? Okay, guys, but we really got to try to make an effort to pick up the pace a little bit, okay? We've got to try to stay together. Come on, break's over. We got a long way to go. Come on, let's get moving. We hadn't gone 100 yards before the gap started to appear again. But this time Ron wasn't going too fast. He was going the same rate as everybody else. And Herbie was doing his best. So why were the kids still falling behind? Then it hit me. Whenever one kid slowed down, it slowed down all the kids behind him. And when he sped up again, it created a gap. The slowdowns got passed on to the entire group. It didn't matter how fast the kid in the front could hike. He'd only end up having to wait longer for the rest of us to catch up. Which meant that the group as a whole could never move any faster than the slowest hiker.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이라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제일 해? 제일 늦은 애가 전체 공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고 똑같이 제일 늦은 애가 전체를 결정한다. 이 등산도 제일 늦은 애가 하나 있으면은 걔가 모든 걸 다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가게 하려면 어때야 돼? 제일 늦은 애를 빨리 가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게 TOC야, Theory of Constraint. 컨스트레인트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이제 합의. Hey guys, hold up! Hold up! Come on guys. Okay, look guys. I have an idea. From here on in, Herbie, it'll be our lead. No, we can't be slow. We're still leaving us room to get there. But the point of the hike is not to see who gets there the fastest. It's for all of us to get there together. We're a team. Okay? But the hike's not over until we all get there. Okay? He takes the lead. And so off we went. Whenever a gap appeared, in the back, he didn't deserve to catch up. We all stayed together. Only one bump. Hey, Roger, I'm falling asleep back here. Can you speed it up a little? Come on, Mr. Lobo. This isn't gonna work. We're never gonna get there at this rate. Look, if you want us to get there faster, we're all going to have to figure out a way to help Herbie get there faster. Hey, Herbie, what's in your backpack? Any of your jeans left? Hold up, guys. Herbie, let me see what's in your pack. God, what was in this thing? 이 가방 속에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Okay. Look, we're going to go any faster. We're going to all have to help Herbie, okay? Come on, everybody take one thing. How's that? 자, 다시. 아까 여기로 돌아와서 얘는 3개밖에 못 만든다면 그러면 15개, 15개씩 만들 이유가 없지 않니? 그지?
그러면 얘의 일의 일부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일로 돌려가지고 얘 일을 해줘가지고 얘가 몇 개? 한 7개 만들게 하고 얘는 10개 만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죠? 이렇게 하잖아.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제일 못하는 애의 배낭에서 물건을 꺼내서 잘 가는 애들한테 노드를 걸어줘서 노드를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분산시키는 이런 효과에서 이제 제일 못하는 이 하비를 어떻게든지 빨리 달리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제약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다는 거죠. After everything early this path, we got the last thing on just over 2 hours. What's more, I was beginning to get some clue about Jonah's clue. The key to unleashing hidden resources was to find the bottleneck and do whatever you could to help it move faster. Bunch of Boy Scouts. How am I gonna make something like it? Well, I finally broke the news about Reach's deadline. 3 months. What does he possibly think we can accomplish in 3 months? Look, I've been thinking. Now, ultimately, the goal of this business is to make some money, all right? We can do that in 3 ways. We can increase our sales, we can cut our costs, and we can decrease the inventory. I tried to explain about Jonah and the bottleneck, but they weren't exactly buying it. I figured our only hope was finding Jonah. Hang on. Alex McGoddard on two. By some miracle, he was passing through the part of the country and he agreed to stop by the plant. Well, I was glad about that, at least. And with Jonah coming, I had a glimmer of hope that I could get things back in control here at the plant. But at home, life was definitely out of control. I was spending most of my time at the plant, trying to figure things out. Somewhere along the line, Julie's patience for me never being around was true. But she was right, though. Somehow I needed to find some balance, but with all the pressure that didn't help. That Thursday, Jonah arrived. How we can apply the idea of a bottleneck to the problem we have here at the plant. Kevin, what do you think of bottleneck is? Well, I'd say that they're a constraint in a system, like when you narrow 3 lanes down the tube. Oh, precisely. A bottleneck is any resource whose capacity is less than the demand placed upon it. 자, 여기서 이제 병목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공장에서는 병목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을 것 같니? 재고가 쌓여 있지. 왜냐하면 앞에 애들이 막 만들니까 만들어가지고 얘는 그것을 소화를 못하니까 걔 앞에 뭐가 쌓여 있어? 재고가 제일 많이 쌓여 있지. 그러니까 그 재고가 제일 많이 쌓여 있는 거를 찾아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제 이게 병목을 찾아내는 거죠. 조나가 이제 와가지고 병목을 찾아주죠. Bottleneck control the rate of output of the entire plant. Okay, so how do we find them? I mean, if the bottleneck controls throughput, shouldn't our first step be to find it? I guess we could calculate the demand for every resource, every piece of equipment in the plant, and compare it to capacity figures. Yes, of course. But how accurate is your data? There are some quick indicators we can look for. Which work area has the largest pile of work in progress? 이제 제공재고가 있나를 찾는 거예요. 그 앞에 쌓여 있는 걸 제공재고라고 그러죠. Now looking back, it seems so obvious. But that's the way a lot of issues are. So simple. Just common sense. I mean, the first step for us was to find or identify the bottleneck, the system constraint. 자, 제일 먼저 이제 뭐를 하는 거다고? 이제 TOC는 제일 먼저 뭐를 찾아낸다? 제약을 찾아낸다. 병목. 그래서 이제 바틀렉 또는 더 시스템 컨스트레인트를 아이덴티파이 한다.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일 1번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I remember how surprised I was at what we found. I thought this was the most efficient machine in the plant. It is. We just put it in last year because it produces parts faster and cheaper than any other machine. So why is it a bottleneck? See, we got rid of the old machines when we bought this one because they were just way too inefficient. And now the demand for these parts is greater than the capacity of these machines to produce. So what do we do? There's only one thing to do. You have to find more capacity. But Joe, we don't have the money for more capacity. Or the time to install it. You don't need more money or more time. If you're like most businesses, you have capacity, then keep it. Because you just don't know where to look for it. But Jonah, we have this machine. It runs all 3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약이 발견이 되면은 제약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제약 공정에 있는 사람 어때? 사람을 하나 더 붙여서라도 말하자면 24시간, 딴 공장들은 20시간 돌린다면 이놈은 몇 시간 돌려야 돼? 24시간 돌린다든지 이래 가지고 여기 보면은 exploit the system constraint.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제약 공정을 가장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 Keep the insect sting running more. We approached the union with a proposal to stagger break time shift changes. They did elect to agree, and our bottleneck gained more than 20% capacity. We also found more capacity by setting up quality control right from the insect sting. So we weren't wasting valuable bottleneck time processing that part. So how we doing? Pretty good, I think. Shipped out 8 orders last week. That's it? That's 3 more than the week before. Why is this thing shut down? I don't know. Let me get the foreman. Tony? Tony! Hey, what's up? Why is the machine down? Doing setups. The setup guys are busy working on the machine. How long is it going to be down? I don't know. Hour or two? Tony, don't you know this is a bottleneck? Who? Look, Tony, we got to get a couple things straight here. We were really able to report things straight after I told everybody what was going on. I got everybody in the plant. 그 다음에 이제 제약 공정은 어떻게 해야 돼? 최우선이야. 맞으면 고장나도 그놈부터 제일 먼저 고쳐주고, 맞으면 뭐 조달이 떨어져도 그놈부터 제일 먼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모든 공장의 역량을 제약 공정에다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유틸리티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Making sure that the NCX-10 was treated like gold. It was a constant struggle. Oh, we're really making progress. I mean, we're catching up. The backlog of past due orders is down to 3 weeks. That's it. Well, I mean, we have other things to work on too. That's the backlog. Okay. Because the right parts all we get the NCX-10 on time. What do you want us to do? Let the bottleneck sit idle? We'll work on material that we do have, even though it's something we can Stacy, is there a problem with this? Well, no, it's not the vendors. I mean, sometimes the parts for backlog just aren't ready for the bottleneck. And they're still being worked on in the department that's using it. How come those departments aren't bottleneck? They should have plenty of idle capacity. You mean idle capacity? The non-bottlenecks still have to work. Follow me, I'll show you. Now, correct me if I'm wrong, but I believe what we have here is a fine example of a non-bottleneck machine. Okay, so what's the point? How many hours a day is this thing running? 3 shifts. Same as every other machine. Give it a full capacity. Right. Why? Why? Well, what are we supposed to do? Let it sit idle and do nothing? Okay, what happens when this machine produces more parts than the bottleneck? Oh, we started inventory, so we need it. Let's talk. No. A lot. Yeah, exactly. So what we're doing, we're using all our capacity to produce parts we don't need. And we're doing a fortune to store them until we need them. Now, that person is close to our goal. No, I guess not. So what are you driving at? What I'm driving at is that we rethink the way we manage our machine. How? Well, we chunk the release material to all the non-bottleneck machines. We subordinate all the non-bottlenecks to the pace of the NCX-10. So we drive that only enough to keep the strength running at full capacity. What would that accomplish? Well, two things. Number one, it's going to cut our costs. We're going to have less raw material in-house. We'll have less work in front of us. But there's more. Choking the release also going to reveal the capacity we need to guarantee what the bottleneck needs will always be there. Oh, how do you figure that? Because nothing to be wasting that capacity processing excess inventory. We constantly in orders out the door, so there's a warehouse. Well, then if I have less inventory on the floor, that means I'll have to do more setups. So, more setups. You got to remember, this is non-bottleneck. As long as their capacity is greater than the bottleneck, any time you save on them is just a mirage. It doesn't add to the overall productivity of the plant. Okay, so you want me to choke the release of materials in line with the rates for bottleneck and produce? See, I knew that the output of the plant was tied to the bottleneck. But it took a while to realize that you could actually gain capacity by having all the other machines, all the non-bottlenecks, march to the tune of the constraints. So, I stumbled on the third step of what we needed to do. And that was to subordinate everything else.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아까 이제 여기서는 바틀렉 공정이 어느 거니? 요놈 아니니, 그죠?
그러면 10개씩 만들 필요가 있어 없죠.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 5개. 요것도 몇 개? 5개. 이렇게 5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라인을 뭘 한다고? 바란싱을 한다 그래. 라인 바란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이렇게 작업을 쭉 하는데 나는 5개 만드는데 옆에 있는 10개 만들면 뭐만 앞에다 쌓아놔? 재고만 쌓인단 말이야. 이 재고라는 거는 전번에 얘기했지만 재고는 암적인 존재잖아. 그래서 재고를 쌓으면 안 돼. 그래서 이 10개씩 만드는 애는 어때? 반 놀아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일하면은 바로 뭐를 해? 일통을 저지르잖아. 재고를 막 쌓아놓으니까. 이게 재고를 못 쌓게 하기 위해서 5개만 만들다. 이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 이거 서브 오디네이트다 이런 영어를 썼어요. 이게 맞으면은 그 바틀렉의 케파만큼으로 딴 것들이 맞으면 케파가 큰 놈을 이렇게 줄여주는 이런 것을 서브 오디네이트다. 서브라는 얘기는 이게 낮춘다 그런 뜻이잖아. 서브 오디네이트 하라 이거예요. 이제 이거를 TOC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이유로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거는 뭐를 하기 위해서 서브 오디네이트를 한다?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알겠죠?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서브 오디네이트가 필요하다. Some of the load from the bottleneck to other resources, that would make the NTX more productive. This is great. How about that idea? Maybe not too efficient, but an idea. Wonderful. Well, we were off money. This time our mission was to find ways to lift away constraint and elevate the NCX-10 to a new level of productivity. We elevated the NCX-10, removing our constraints, by finding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시스템 컨스트렌트의 그 능력을 뭐 하는 거? 엘리베이트 이렇게 높이는 거다는 거죠. 이제 높이는 거다. alternative processing parts on other machines. If we trust this on the N11, the N11 can't handle the parts. Well, what if we run it first on the A15 process? Maybe, but it needs 2 seconds. That's okay. That's okay. Show me how we can do it. Well, probably what he called a surprise gift. What is that? That is a tomato. They don't make them anymore. I'm glad to hear that. That's say the art 1950? Yeah, maybe. But
자, 여러분들의 이제 교재를 한번 보면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278페이지에 보면은 1단계는 뭐를 찾아낸다고? 제약을 찾아낸다. 두 번째는 제약의 활용을 뭐 한다? 극대화한다. 세 번째는 비제약 활동을 제약에 맞춘다. 아까 서브오디네이트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 4는 제약을 확장한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은 NCX가 이제 뭐가 제약이 아니고 딴 걸로 제약이 옮겨가죠. 지금은 어디로 옮겨간다고 그래서 공장에 이제 제약이 없고 어디에 제약이 생겨? 시장. 이게 마케팅 부서에서 이제 수주를 옛날에는 공장에 제약이 있으니까 수주를 해와도 소화를 못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공장에서 소화가 되면 이제 어디서 마케팅 쪽에서 더 수주를 해와도 돈이 남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약을 다시 옮겨간다. 그리고 다시 빙빙빙빙 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78페이지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게 빙빙빙빙 도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부터 다시 이 공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NCX10이 이제 제약이 아니라고. Which cost us a lot of money to store. I feel like we're going around in circles. Well, it was a circle of it. And that revelation meant we had to start all over again if I went back to step one. And at the same time, we had to take a look at all the decisions. 다시 이제 스텝 1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Actually, we changed our view. He wanted to update on my plan. So as you can see, I mean, we practically wiped out our backlog of the orders. And we're starting to show profit. Very impressive. Good job. So we off the hook? No. No. Look, I mean, we're on our way back. We're starting to make money. You think that's good fun? Give me a second. A third? Absolutely. Maybe. You put up in your backlog. What have you done to control costs? So build up your efficiency. No, that's. You've had one good month. Good job. It's not enough. What's it gonna take? Give me another 15%. 이제 15%를 더 올려야 공장을 폐쇄 안 하겠다고. I think we can do that. Another 15%? See how good money? I must run out of money. I had no idea I was going to come up with another 15%. I mean, after all, the constraint wasn't in the plant anymore. It was in the market. It was outside of my control. Well, so I thought. Alex Rogo, what brings you to this glue factory? Hey, John. How's life in the exciting world of marketing? Well, could be better, could be worse. You know, you're doing too bad. You just don't have those high sticky Gucci's. Yeah, well, you gotta work again. So listen, I'm hearing good reports about that plant of yours. Yeah, we're trying some new stuff. Got the back orders down. What's the sales outlook? Funny you should ask. Just talk to an old pal of yours, Bucky Burnside. Yeah, right. What's his problem now? Get this. He got himself into a major bind, and he needs 2000 Model 12s in 2 weeks. 2 weeks. Can you believe it? I mean, 2 months, maybe. Hold on, what if I said we could deliver that order? I would say you need to seek professional help. And then I would say I'd rather tell him no than make him a promise I can't deliver. Well, I thought so, but I think we can deliver the order. I'll bet you a pair of those Gucci's. Al, you are a maniac, but you're on. You are on, my friend. I'll catch you later. That order can give us the 50% we need. But I had no idea how we were going to do it. I did not see how we could do it in 2 weeks. But I knew we had to. We had to find a way to exploit the market constraint by shrinking the delivery time to Bucky Barnside. The next morning, I told everyone in on Peach's latest ultimatum. And I dropped the bombshell. Well, there's one piece of good news. We have an opportunity to fill an order for Bucky Burnside. 2,000 months. But we need it in 2 weeks. Yeah, I think that's all. Okay, maybe not. Let me ask you a question. Say we get a batch of 1,000 parts. We process one of those parts. What are the other 999 parts? Waiting. Which makes profit. It's not that we don't have enough time. It's that we're wasting it. If we cut that batch in half, that means that batch goes through the whole process
say the status of his order was? Shipped it yesterday. On time. Yeah, a day early, in fact. No problem. Not that I know of. Why is he here? Somebody Benjamin. Mr. Burnside, this is Alex Rogo, the plant Ah, here's the man I especially wanted to congratulate. Fine job, Rogo. Thank you, I came down here because I wanted to kick the head of every employee in this whole plant. That was a job you did on that order of mine. I was back in the corner, and you guys saved my butt. I was telling Mr. Burnside at lunch about how you and the plant ran all out. Well, we did our best. Now, fine job. Now, if you'll excuse me, I want to be sure I don't miss anybody. Hi, Mr. Burnside. We're getting together with his people next week to talk about a hefty, and I do mean hefty, long-term contract from Model Pro. Keep this up, we're in all this market. By the way, these are for you. Keep it up, and I'll get you a new suit to go with them. Later, Ben. It was a glorious day, one that I will never forget, for more than one reason. That night, Julie and I, we took a long walk.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we were able to really talk. And she reminded me of something. Remember when you asked me about the goals of our marriage? Yeah. What do you think they should be? I think we should try to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I think we should work harder to make sure our kids grow to be good people. Do you think you're doing anything against me? Not much. You know, if I'm doing anything,
자,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컨설턴트로 간다면 누구와 같이 하는 거야? 조나 같이 가서 제일 먼저 그 공장장한테 뭐를 인식시켜야 돼? 이 회사의 목적이 뭐냐? 회사는 뭐 하는 거야? 돈을 버는 거다. make money 하는 거다. make money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뭐라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거다. 두 번째는 운영 비용을 줄이는 거다. 세 번째는 재고를 줄이는 거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개선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야? 어떤 게 제약인지 제약을 찾아. 알겠죠? 제약을 찾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약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다른 작업들은 그 제약에 서브오디네이트 시킨다. 그다음에 이제 제약 요소를 업그레이드하는 엘리베이트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러고 나면 딴 제약으로 이제 옮겨간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화이브 단계를 이렇게 돌려나간다. 이게 TOC 이론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 TOC 이론은 항상 필요해요. 요놈아,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냐? 자기의 가장 약점을 커버해 주는 여자. 알겠죠? 이게 네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어떤 여자를 얻어야 돼? 머리 좋은 여자. 네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어때? 부잣집 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컨스트레인트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고현정이가 누구하고 결혼했냐? 정모 씨인가하고 이제 결혼했잖아. 근데 그 결혼은 어때? 파탄이 날 수밖에 없지. 왜? 고현정이도 돈의 구애를 받냐 안 받냐? 안 받는 애고 얘도 돈의 구애를 받지 않아. 고현정이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왜 또 나이가 약점이야? 고현정이의 가장 큰 약점은 뭐야? 배우라는 거지. 배우는 뭐를 해야 돼? 딴 남자하고 뭐 키스도 하고 뭘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남편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냐 없냐? 못 받아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재벌하고 결혼한 그 탤런트들이 되게 실패하는 이유가, 그러면 탤런트는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 탤런트하고. 그러면 어때요? 탤런트하고 결혼하면은 둘 다 뭐가 있어요? 둘 다 약점이 있잖아. 그러면 서로 그냥 그거를 눈 감아줄 수 있잖아. 재벌은 눈 감아주지 못하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TOC의 기본 이론이. 알겠죠? 뭐 하라?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약점을 커버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알겠죠? 이게 이제 TOC 이론이다 하고, 이제 오늘은 285페이지에 있는 모토로라의 6시그마. 이 6시그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영혁신 기법 중에 가장 많이 지금 보급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6시그마 안 하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경영혁신 기법이라는 게 한 때를 타지 않냐, 이렇게. 이제 때를 타는데 지금은 6시그마가 제일 무대에 올라 있을 때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산업공학과 다니면서 6시그마 하나는 알아둬야 나중에 너희들이 지금 여기 4학년 애들 있지? 그것들 이제 면접 같은 데 가면은 뭐는 꼭 물어봐. 6시그마는 거의 물어볼 거야. 아까 그 이현엄아, 너 면접 시험 보고 왔다고 그랬지? 뭘 물어보든? 그것도 이게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시험 문제를 누가 내라고 그랬어? 네가 내야 돼.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시험 문제를 네가 낼 수 있다고 그랬어? 가서 깐족되면 된다고 그랬잖아. 어이 자네 산업공학과에서 뭘 배웠나? 아 6시그마를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러면 이제 지가 좀 아는 거잖아. 왜냐면은 면접관들이 어때요? 산업공학에 대해서 거의 백지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 면접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뭐를 줘야 돼? 힌트를 줘야 돼, 물어볼 거를. 그러면 자네 산업공학에서 뭘 배웠나? 뭐 6시그마도 배우고요, 도요타 생산 방식도 배우고요. 이제 이러면은 그거에 물어보라는 뜻이지 그게. 근데 자신 없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신 있어야지. 자, 어쨌든 6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어느 회사에서 했다고? 모토로라에서 이제 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얘기했지만 품질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균질성이다.
이제 얼마나 균질하냐. 그 균질성의 척도로 뭐를 쓴다고 그랬어? 표준 편차. 이게 표준 편차가 크면은 균질한 거냐 안 한 거냐? 아니죠. 말하자면 표준 편차가 작으면 균질한 거지.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 특성치로 하는데,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벽돌이 있다 했을 때 벽돌이 200이 200일 200, 240, 220, 200. A하고 B하고 어느 벽돌이 좋은 벽돌이냐? A 벽돌이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측정하는 평가 지표로서 뭐를 쓴다고? 표준 편차, 시그마라는 걸 쓴단 말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 시그마라는 걸 쓰는데, 이게 이제 표준 편차를 쓰는데,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의미는 이 규격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규격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이제 규격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옛날에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3시그마 관리를 했다고. 3시그마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6시그마가 되면은 여기서 여기가 규격, 여기가 이제 상한이고 여기가 이제 평균치야. 평균치일 때 이 평균치하고 규격 상한 사이가 6배가 이게 3배가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3시그마다 이렇게 부르고, 이것이 6배면은 뭐가 돼? 6시그마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줄어든다는 의미지. 알겠죠? 알겠죠? 요놈아, 품질이 좋은 남편, 어떤 남편이 품질이 좋은 남편? 밖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와이프한테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해야지. 여의래해야지. 밖에서 뭐 좀 좋은 일 있으면 뭐라고 여보하고 막 껴안고 뭐 키스를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또 나쁜 일 있으면 와가지고 뭐라고 네가 그딴 짓거리를 하니까 하고 하면은 여자가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품질이 높은 사람? 항상 일정한 사람, 일정한 사람, 일정한 사람, 균질한 사람. 균질성의 척도가 뭐라고? 표준 편차. 그래서 이제 6시그마 표준 편차는 6시그마가 되는 거는 3시그마보다 표준 편차가 얼마를 준다는 거야? 반으로 준다는 의미지. 반으로 준다는 의미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3시그마였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면은 99.73이야. 너희들이 이제 옛날에 그 통계를 배웠으면, 그러면 이게 얼마야? 2700 ppm이지. 2000 ppm은 뭔 줄 알죠? 파트 퍼 뭐 밀리언. 이게 100만 개 중에 몇 개냐? 파트 퍼 뭐라고? 밀리언. 이게 이제 100만 개 중에 몇 개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파트 퍼 밀리언. 100만 개 중에 몇 개냐? 100만 개 중에 몇 개냐? 그런데 2700 ppm이다 그러면은 100만 개 중에 몇 개? 2700개. 1000개 중에 2.7개 분량이 난단 말이야. 그런데 6시그마 관리를 하게 되면은 분량이 얼마로 줄어드냐면은 이 ppb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parts per 뭐? per 밀리언이 아니고 뭐야? 빌리언. 이게 10억 개지. 10억 개. 10억 개. 이거는 100만 개. 100만 개 중에 몇 개냐? 이건 10억 개 중에 몇 개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100만 개 중에 몇 개냐? 10억 개 중에 몇 개냐? 그러는데 3시그마일 때는 분량률이 얼마가 되냐면 2700 ppm인데 6시그마가 되면 분량률이 얼마가 되냐면 2ppb. 10억 개 중에 몇 개? 2개. 2개. 그런데 이제 이 6시그마 관리도에서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요 가운데가 센터가 제대로 맞지 않고 약간 1.5 시그마가 이렇게 시프트 됐다고 생각해서 실질적인 품질 분량률은 얼마냐면 3.4 ppm이 돼요. 100만 개 중에 몇 개? 3.4개. 100만 개 중에 3.4개 분량을 내겠다, 이런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을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토로라의 품질 관리 부장이었던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클 헬인데 이 사람은 이 6시그마 하나 제안해 가지고 대박이 나 가지고 텍사스에 엄청난 목장을 샀어요. 이거 6시그마 하나 잘해 가지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이제 돈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 SSM, 식스 시그마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 거의 돈을 긁다시피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닌데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여기 가서 교육 한번 받는데 100만 불을 줬어요. 100만 불이면 얼마나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이게 뭐 엄청나게 막 돈을 긁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시시한 뭐 볼 주립대학의 전자공학과 학사를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 다시 전번에 너희들한테 말콤 볼트리치에 대해서 얘기했죠. 말콤 볼트리치 상이 언제 시작했다가 1988년에 시작을 해서 그때 1회 수상 기업이 어느 회사였어요? 모토롤라. 그 모토롤라가 이 식스 시그마를 해가지고 1등으로 수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 세계 이 모토롤라의 이 식스 시그마 기법이 전달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지만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은 미국 경제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나라 때문에 망했어요? 일본. 일본에 누구? 옛날에 주란하고 누구? 대밍. 요놈들 때문에 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뭘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대밍상에 벤치마킹 해가지고 무슨 상을 만들었다고 했어? 말콤 볼트리치 상을 만들었다고. 그 이제 말콤 볼트리치 상을 만들었는데 그 1위 수상 기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모토롤라. 이제 모토롤라. 근데 모토롤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크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만들었다고? 식스 시그마 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식스 시그마 기법이 처음 등장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말하면은 너희들 이렇게 한번 오늘 가서도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뒤져봐. 그래가지고 식스 시그마를 어떤 기업들이 하느냐 그러면은 정부 기관에서도 다 해요. 뭐 삼성 뭐 이런 데뿐만 아니고 정부 기관에서 다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가지고 모토롤라 회사에서 1981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를 시작했는데 이 모토롤라가 이제 시작을 했죠. 이 갈빈 회장이. 그래서 이제 이 식스마를 이렇게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불량품을 99.7% 감소시키고 제품 단위당 품질 비용을 84%를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20%를 향상시키고 매출을 17% 증가시키고 주가를 6.6배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걸 했는데, 요게 이제 좀 미안하게도 모토롤라가 어떻게 됐냐? 망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경영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가 어느 놈이야? 삼성전자야. 저것들이 뭐를 하나 개발했다면은 어떤 경영 혁신 기법을 개발했다면 빅히트를 칠 텐데 저것들이 안 한다고, 그걸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모토롤라가 장사가 잘 돼. 그러면 모토롤라 보고 뭐라고 물어봐. 너네는 뭐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냐? 우리가 이번에 식스 시그마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전 세계에 쫙 퍼져버려. 그래서 이제 이 식스 시그마가 전 세계로 퍼졌는데, 요게 그냥 모토롤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요새 좀 요게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3시그마라고 하는 얘기는 책 한 권에 한 페이지당 오류가 1.5개 정도 있는 거, 이거를 갖다가 3시그마라고 그러고, 4시그마는 책 한 권에 30페이지당 1개 정도의 오류가 있는 거, 5시그마는 100한 세트에서 1개, 6시그마는 소규모 도서관에서 1개의 오류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당신네 회사의 품질 수준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6시그마다 하면은 아까 뭐라고? 10억 개 중에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실용적으로는 100만 개 중에 3.4개. 알겠죠? 이게 이제 시프트가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는 3.4개. 요 정도의 분량을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6시그마에서는 뭘로 환산을 하냐면은 당신네 회사의 불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품질 수준 얼마입니까? 하면은 이제 얼마? 6시그마 하면은 굉장히 높은 거고, 3시그마 하면은 낮은 거고, 2시그마는 아주 낮은 거고. 알겠죠? 그 시그마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게 6시그마 회사다 이제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것이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은
이제 공장에서 시작을 하다가 사무 부분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어디 가냐면 연구 개발 부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개발 부분에 가 있는 식스시그마를 뭐라고 한다고? 3세대. 사무 부분에서 하는 거를 2세대. 공장에서 하는 걸 1세대.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말하면은 이제 그 식스시그마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할 때 1세대냐, 2세대냐, 3세대냐로 나누는데 1세대는 공장에서 하는 식스시그마. 그다음에 사무 부분에서 하는 시그마를 2세대. 그다음에 연구 부분에서 하는 것을 3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메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메이크. 이거는 여러분들 꼭 외워둬. 메이크라고 하는 건데 이 메이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메이크. 디메이크라고도 해요. D는 define, measure, analysis, improvement, control. 그래서 이렇게 make이라고도 하고 요걸 하나 더 넣어가지고 디메이크라고도 해요. 디메이크. 메이크라고도 하고 이제 디메이크라고도 하는데 이 6시그마 경영 기법의 가장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디메이크야. 근데 이제 아까 D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define. 이게 어떤 경우는 define이 있고 어떤 건 이제 define이 없기도 한데 자 다시 우리 한양대학이나 이런 데가 이제 경영혁신을 한다는 게 왜 엉터리냐? 왜 엉터리냐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 경영혁신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평가 지표를 뭐를 해야 돼? 디파인을 해야죠. 윤현수가 한양대학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려면 뭘로 평가 지표를 마련해야 되겠니? 너희들이 생각나는 대로 해봐. 아니면 그냥 아주 쉽게 물어보자. 요놈아, 그 좋은 여자 너 누구하고 결혼하겠니? 좋은 여자요. 좋은 여자에 뭐를 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데피니션을 내려야지.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여자가 어떤 여자냐?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 이놈아. 좋은 여자 하면은 데피니션이 뭐냐고? 일정한 여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정하다는 걸 갖다가 뭐로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측정이 가능해야 돼. 매저. 요 매저가 중요해. 이 측정. 자, 우리가 이제 마음씨 좋은 여자하고 야, 너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겠냐? 마음씨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측정하는 매저가 뭐냐? 뭘로 매저해? 데이트할 때 식사값을 내는 횟수. 이렇게 하면 되게 매저가 되잖아.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데 어때요? 남자한테 다 뒤집어 씌우냐, 여자가 반은 부담해 주냐, 이것도 하나의 매저일 수 있지. 아니면 뭐 어떤 거? 데이트를 할 때 시간을 얼마나 늦게 오느냐, 맞으면 정시에 오느냐, 정시율, 뭐 이런 거 매저잖아. 뭐 정시율.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 너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냐?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저는 머리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머리 좋은 여자를 뭘로 매저할 거냐? 맞아, 뭐 IQ로 할 거냐, 또는 학교 성적으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뭐라고? define. 그 다음에 뭐야? measure. 척도. 그 다음에 뭐야? 분석. 여기서 분석을 해. 그래가지고 뭐로 하느냐? improvement. 이제 개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야. 우리나라 여자들이 뭐를 많이 했어?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사람을. 근데 그 염라대왕이 알아볼 수가 없어. 어쨌든 뭐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요놈아,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금 3대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3대 타이틀 1번이 뭐냐? 성형수술 제1위국이지. 성형수술이 우리나라 여자들 성형수술 안 한 여자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1번이고 두 번째는 뭐야? 우리나라 여자들이 많이 한 거. 저출산, 애 안 낳는 거 전 세계 지금 1등이고 세 번째는 제왕절개 수술 지금 전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 아니야. 다 애 안 낳고는 다 그냥 그 해서 한다는데 요놈아 왜 우리나라 여자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하냐? 남자들이 여자를 평가하는 지표가 뭐야? 예쁜 여자만 찾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예뻐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성형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야? 평가 지표. 자, 다시 디메이크 하면 눈 감고. 자, 눈 감고. D가 뭐야? define. M이 measure. A가 analysis. I가 improvement. C가 control.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제 make, measure, analysis, improvement, control이다. 그러니까 여기 D가 빠지면은 그냥 make이라고 해서 이제 4단계로 하기도 하고 D가 하나 붙어서 Dmake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식스 시그마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식스 시그마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미국에서 보니까 어느 나라가 품질을 잘해? 일본 애들이 품질을 잘한단 말이야. 일본 애들이 품질을 잘해서. 그래서 왜 일본 애들이 품질을 저렇게 잘할까 하고 봤더니 일본 애들이 뭐를 한다는 걸 알아냈어? 가라데. 이제 이거 있잖아. 이 가라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절도가 있더라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미국도 한번 그걸 해보자 해가지고 벨트 제도를 만들었어. 여기 너희들 왜 가라데 가본 사람들 알겠지만 제일 처음에 가면 가라데에 가면은 뭐부터 가르치냐? 화이트 벨트. 맞아면 이제 흰 벨트. 두 번째 높은 사람은 뭘 보여? 그린 벨트. 그다음에 이제 초단이 되면 뭘 만들어? 블랙 벨트. 그다음에 이제 4단이 되면 이걸 4단은 우리가 뭐예요? 사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스터 블랙 벨트. 그다음에 이제 관장은 뭐라고 하냐면은 챔피언 벨트 9단.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들죠.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 이제 이것을 벤치마킹한 거야. 이제 회사 같은데 이제 식스 시그마를 도입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 모든 직원들한테 무슨 벨트를 줘? 화이트 벨트. 그 다음에 이제 계장쯤 되면은 무슨 벨트? 그린 벨트. 과장 되면은 맞으면 블랙 벨트. 부장이나 이사 되면은 마스터 블랙 벨트.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은 챔피언 벨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도입하는 회사들은 그 맞으면은 벨트가 없으면 과장 진급을 안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린 벨트가 되면은 이제 맞아 프로젝트 리더로서 개선 활동에 생활화. 그다음에 이제 블랙 벨트는 이제 일종의 뭐야? 그 하나의 그 사범. 그러니까 어떤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블랙 벨트. 그 이제 위에를 갖다가 챔피언 벨트, 마스터 블랙 벨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그러니까 맞으면 뭐야 이런 그 공수도 맞으면 일본의 이제 아까 그 공수도에서 이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왜 좋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누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일리지 누적하는 식으로 이제 누적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느 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이제 10명이 있는 팀에서 연간 1억을 갖다가 원가 절감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내한테 얼마가 떨어져? 이제 1,000만 원이 떨어져.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면은 그 1,000만 원이 쌓여가지고 뭐 1억 원이 넘으면은 뭐야? 마스터 블랙 벨트를 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전부 마일리지 제도를 써가지고 이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이 이게 식스 시그마를 도입하면 그냥 머리들이 아프지. 왜? 매일 그저 마일리지에 집계해 돼가지고 진급하려면 진급 심사에서 너 식스 시그마 실적이 얼마냐? 이게 맞으면 우리나라 이제 여기 교수들 논문 뭐 몇 편 썼냐 하는 식으로 회사에서는 맞으면 식스 시그마 실적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자 다시 눈 감고 무슨 벨트가 제일 먼저야? 자 무슨 벨트? 화이트 벨트. 그 다음에 그린 벨트.
그다음에 블랙 벨트, 마스터 블랙 벨트, 그다음에 챔피언 벨트. 그런데 이제 이거는 꼭 이런 건 아니고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뭐 이름을 좀 바꾸기도 하고 꼭 그렇게 하지 꼭 똑같은 건 아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을 했어? 모토로라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마이클 해리는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SSM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다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미국의 경영기법은 누가 써야 쓰는 거야? GE가. 이제 GE의 재결치가 1995년, 이게 몇 년 후에 7년 후에 재결치가 쓰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된 거예요. 이게 모토로라, 이게 미국에서도 모토로라라고 하는 회사는 조그마한 회사고 어떤 회사예요? GE. 이게 GE에서 써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맞으면 핀란드의 노키아, 그다음에 3M, 그다음에 이제 시티뱅크. 한국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썼느냐? 삼성 정관, 삼성 SDI에서 이제 이거를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LG, LG화학, LG전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국내에 전부 퍼졌는데, 요 사람이 누구냐면 재결치야. 이 재결치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1등이니까 재결치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GE라고 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면은 약 4천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000억 달러밖에 안 됐어. 이게 GE를 팔면 우리를 몇 번 샀다고? 우리나라를 4번을 샀어요. 4번을 샀어요. 이게 우리나라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제 시원찮은지 알겠지. 맞아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다 GE를 한 번 팔면 4번을 샀으니까.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GE가 망해가지고 지금 이제 GE가 한 2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 2천억 달러, 이제 거의 비등비등해졌는데 어쨌든 GE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결치가 와가지고 이제 뭐를 했느냐? GE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재결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6시그마를 내가 도입해가지고 이때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몇 명이 참석했냐면 80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GE가 6시그마로 돈 벌었다 하니까 그냥 우리나라 그냥 800기업이 그냥 올 스타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걸 스타트를.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면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도입한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SDI. 이제 그 삼성 정관이라고 하는 회사 있죠. SDI가 이제 제일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맞으면 경영 성과가 뭐 2000년에 이제 맞으면 12.5% 맞으면 뭐 세전 이익률이 이렇게 낮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근데 이제 6시그마의 추진 시스템의 접근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물어보라고 그랬어? 경영 기법이 어느 나라 거냐 알겠죠? 미국 거냐 일본 거냐? 미국 거라면 뭐라고 그랬어? 톱다운 어프로치고, 일본 거면은 바타마비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지금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미국 거는 뭐냐면은 전번에 얘기했지만 미국은 다민족 국가야.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리 꽂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톱다운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야? 상위 하달식 접근 방법이죠. 상위 하달식 접근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지원 구매 조달 뭐 이런 거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제 그 철도청 알죠? 우리나라 철도공사 거기를 이제 6시그마 심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너희들이 나의 역사가 우리나라 경영혁신의 역사야. 전부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철도공사에 이제 그 식스시그마 그 이제 심사를 하러 나갔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철도청장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철도청장 보고 그때 이제 철도청에서 식스시그마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왜 이렇게 뭐 고객 만족한다고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 그거 다 내가 다 해놓은 거야. 그 사람들 코치해가지고 다 해놓은 거라.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이제 요새 무슨 식스시그마 운동을 뭘 하시오? 그랬더니 뭐 고객 만족 경영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한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철도공사 사장님한테 딱 물어봤어요. 지금 사장님의 현안이 뭐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너희들이 KTX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내년 4월에 철도 이제 말하자면 시운전을 해야 된다. 그게 현안입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식스 시그마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다른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KTX를 타면은 서울역에서 어디까지 광명시까지는 뭐냐? 기존 철도죠. 그다음에 광명시에서 대전까지는 또 이제 KTX 새로 놓은 거고 대전역은 옛날 구역이고 거기서 이제 다시 어디까지 대구까지는 또 새로 놓은 거고 대구역에는 구역이고 거기서 어디까지 또 저 부산까지는 그 당시에 이제 철도가 안 놔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누라고?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 그다음에 광명역에서 대전까지, 대전역 따로, 그다음에 대전역에서 대구역까지, 대구역에서 어디까지? 부산까지 이렇게 이제 크게 5개를 나눠 가지고 당신네 철도공사 이사들이 5명 있지 않냐?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맡겨라 이거지. 서울역에서 광명까지는 A 이사 이렇게 맡긴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 만일 자기가 담당한 구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 목을 자르겠다라고 해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그래서 뭐를 하라고? 톱다운 어프로치를 해라. 그랬더니 철도공사 사장이 나를 손을 붙들고 고맙다고. 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딴 사람들이 뭐라고 식스 시그마를 갖다가 이제 전임 사장 때 해야 된다고 해서 뭐 고객 만족경에 여보시오. 지금 제일 급한 거는 그 말하자면 KTX를 무사히 이렇게 개통시키는 게 더 급한데 그거를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어프로치를 무슨 어프로치라고 한다고? 톱다운. 사장이 가장 현안으로 여기는 거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밑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톱다운 어프로치를 하는 거다. 이게 식스 시그마다. 그러니까 일본의 분임조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야? 밑에 쫄자들이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위에다 올려서 바탕압으로 가는데 식스 시그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든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 추진 이제 단계에서 여기서 말하자면은 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옛날에 1세대, 2세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시그마를 처음에 이제 전개한 기업들이 모토로라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이게 이제 6시그마에 거기 가 있고 텍스트 인스트루먼트, ABB, 얼라이드 시그널, 뭐 G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대 이제 이게 굉장히 올라간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식스 시그마의 특징이 뭐냐?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운동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한양대학에서 그냥 경영 혁신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교수들한테 뭐를 하라는 거야? 뭐 논문을 뭐 많이 써라, 뭐 뭐를 올려라,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식스 시그마는 제일 먼저 뭐를 한다는 게 특징이 있다고? 개선, 임프루브먼트보다도 뭐에 중점을 둬요? 데피니션. 맞으면은 한양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데피니션부터 하자는 거죠. 데피니션부터 하자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놈아, 좋은 대학은 뭐가 좋은 대학이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양대학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하는 대학이야? 사랑을 실천하는 대학 뭐 이러지 않아? 그러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돼? 메저를 측정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게 뭐야? 사내 커플이 가장 많이 나오는 대학? 이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대학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대학?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대학이면은 장애인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어때요? 가장 불편이 없는 대학. 이런 것도 하나의 메저겠지. 그런데 우리 한양대학을 보면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산과 들이 너무 높지 않냐? 그죠? 그냥 이래가지고 높잖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못 다니지. 그러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뭐냐?
I don't know. 그렇잖아.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한다면 definition.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measure. 그 말하자면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증거.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뭐를 해? 그게 안 되면 뭐라도 우리 전교생들이 뭐를 해? 봉사 시간이 뭐 평균 봉사 시간이 몇 시간라든지 뭐 어떤 거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 중에 어때요? 장애인이 가장 비율이 높은 대학이라든지 뭐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뭐가 있어야 돼? 데피니션이 있고 메저가 있고 그거에서 뭐를 해야 돼? 분석을 하고 그러면 우리 한양대학이 그게 어렵다면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임프루브 할 건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컨트롤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한양대학은 사랑을 실천하는 대학이니까 어떻게 해? 장애인들한테 뭐를 줘야 돼? 메리트를 줘야 돼. 그래서 장애인은 1급 장애인은 가점 5점 뭐 입시에서 아주 뭐 상급 장애인은 몇 점? 뭐 30점을 준다는 뭐 이런 식으로 뭐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자 6시그마 운동은 다른 거에 비해서 뭐에 방점을 둔다고? 데피니션. 그다음에 뭐 메저. 그다음에 분석. 이것을 통해서 근데 딴 경영기법은 주로 뭐에다만 방점을 둬요? 임프루브먼트만 어떻게만 임프루브인데 그 임프루브먼트가 전체를 임프루브먼트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6시그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뭘로 한다? 매주한다. 측정한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회사 같은 데가 아니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오늘이라도 너희들이 이제 봐가지고 좋은 아내, 좋은 여자,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냐. 그러면 이제 데피니션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너는 뭐야? 좋은 남편은 돈 잘 버는 남편.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매저해야 돼? 맞으면 연간 수입으로 매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다시 따라서 define, measure, analysis, 그 다음에 improvement, 그 다음에 control. 이제 이 DMA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식스 시그마 운동이라 그런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너희들이 이제 오늘 가서 한번 이렇게 뒤져봐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식스 시그마를 얼마나 많이 하냐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식스 시그마를 안 하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게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모토로라에서 출발을 했는데 식스 시그마 아카데미 이건 누가 한다고 그랬어? 아까 해리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일본의 소니, 얼라이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메이크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실시를 한다. 그래서 딴 경영 기법은 주로 임프루브먼트만 하지 딴 걸 안 하는데 이거는 항상 뭐에 더 방점을 둬요? 매저먼트, 분석, 관리 이것을 동등하게 취급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임프루브먼트라고 하는 거가 꼭 좋은 거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말하면 그 로컬 임프루브먼트는 글로벌 임프루브먼트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 대한 이걸 갖다가 뭘 해야 돼? 데피니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저를 하고 하는 것들을 먼저 한다. 이것이 식스 시그마의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모토로라의 그 품질 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 근데 옛날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아까 식스 시그마 아카데미에 이제 입학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 비용이 $100만.
15. 그래갖고 이제 말하자면 여기 LG면 LG하고 거기하고 계약을 하면서 100만 달러. 그다음에 이제 사람 하나당 얼마를 받냐면 1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요? 1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로 교육들을 받죠.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 이렇게 해서 이제 15만 달러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5일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회사로 돌아간 다음에 또 5일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6개월 후에 다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고.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LG전자나 삼성전자가 미국의 식스 시그마 아카데미를 다 매겨 살렸고, 그것이 아까 헬이라는 사람의 뭐를 텍사스의 그 몇십만 평의 농장을 사는데 기여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덕분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어때요? 전 세계에 지금 뭐야? 휴대폰 시장을 휩쓸어 버리고, 그 덕분에 모토로라는 망한 거 알겠죠? 그 덕분에 모토로라는 망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 삼성이 세계 이제 최고의 회사가 이제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 오늘로 이제 이 책은 다 마무리를 하고, 시험 범위는 전번에 11장에서부터 이번 오늘이 몇 장이냐? 24장이냐? 24장까지 13개의 장에서 시험을 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에. 근데 이제 그때 시험은 두 군데서 나눠 봐야 되니까 일단 여기로 왔다가, 지금 그때 우리가 저기 5층인가 어디가 방이 남았지 않냐,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딴 혹시 질문 있니? 없으면 이걸로 끝내.